안녕하세요. 민플레이션입니다. 미국 S&P 500이 연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77% 넘게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 195만원까지 올랐어요. 동시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소비자 심리는 1952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은 사상 최고치인데 소비자는 역사상 가장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순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모순이 어떤 방식으로 깨질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약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내온 종전안을 완전히 용납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 해체는 거부하겠다고 버티고 있고요. 곧 합의가 나오겠지라는 기대와 아직 멀었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있어요. 주가는 전쟁 협상에 기대를 안으면서 AI 관련주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고, 유가는 불안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추교도 줄어들고 있고 실물 경제도 조금씩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한테는, 특히 트럼프와 연준한테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뭔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추교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쟁이 터졌을 때 시장이 처음부터 공황 상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25년부터 26년도 초까지 전 세계가 비추교를 많이 쌓아뒀었거든요. 중동 전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교훈을 얻죠.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 나라들은 비추교 스와프나 비추교 비중을 더 늘릴 것이고, 그리고 중동에 의존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말고도 여러 다리를 걸쳐서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지라도 여러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해 올 수 있겠죠. 비추교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냉장고에 미리 사놓은 식재료라고 하면 당장 마트가 문을 닫아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트가 가끔가다 어떤 이유로든지 문을 일주일씩 닫는데요. 그러면 창고에 미리 쟁여둘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마트를 가야겠죠. 근데 일단 지금 그 냉장고가 빠르게 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전쟁 이후에 글로벌 원유 재고가 하루 평균 480만 배럴씩 줄어들고 있대요. 4에서 6주 안에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6월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비축량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은 한 달 안에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고, 유럽 항공유 재고도 6월이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6월 FOMC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6월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허쉬의 첫 회의가 있죠. 일단 6월 FOMC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6월 FOMC에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비축유가 실제로 고갈되면 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것이고, 헤드라인 물가가 다시 뛰어오르면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인상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금리 인상하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금 물가가 오른 게 유가의 공급이 막히면서 나타난 거라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잡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물가 잡히는 힘보다 경기가 무너지는 힘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월 29일 FOMC는 파월의 마지막 회의였죠. 물론 계속 남아있는다고 하지만 6월의 회의에서는 워시의 첫 FOMC입니다. 먼저 워시의 상황을 볼게요. 워시를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워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고 트럼프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향후 16개월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2년물 국채금리가 4%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적어도 당분간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거물 폴 튜더 존스는 워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낼 가능성은 없다 라고 단언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를 한번 볼게요. 바클리스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이전보다 10%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미국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즉각 0.2% 상승할 거고 근원 CPI는 6에서 8개월 뒤부터 0.1%포인트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CPI는 3월에 3.3%에서 4월 3.7%, 심하면 4%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8.2로 1952년 측정 이래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소비자들이 왜 불안한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연준의 딜레마라고 하죠.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원래 시장의 기대는 올해 안에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는 거였죠. 금리를 내리는 명분이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안정돼 가고 있네. 그런데 고용이 조금 안 좋은데? 미국은 고용을 좀 중요하게 봐요. 고용이 안 좋으면 소비도 줄 것이고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투자가 줄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 같네? 여태 고금리여서 힘들었지? 금리 인하해줄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2%가 목표인데 라스트 1마일이죠. 2.4%까지 내려왔는데 2월 말에 중동 전쟁 나버렸죠. 물가가 바로 위로 튀었고 유가 공급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물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동결시키는 세 가지 수밖에 일단 없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물가가 오를 거니까 미리 사둬야지, 미리 쟁여놔야지. 이러면서 물가 수요가 몰리면서 더 올라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주유소에 휘발유가 현재 2,000원인데 2,500원으로 오를 거래요. 그럼 오늘 당장 나가서 기름 만땅 채워야겠죠. 그렇다고 금리 인상도 사실상 어려워요. 현재 미국 부채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미국 국가 부채는 현재 약 39조 달러 수준인데 금리가 1% 오른다고 하면 이자 부담이 연간 수천억 달러 단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연간 이자 지출이 1조 달러를 넘었고 이 수준은 벌써 국방비를 추월했다고 해요. 금리를 올릴수록 재정 위기 리스크가 누적되고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연준이 물가보다 재정 안정을 선택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 원인이 원유 공급이 막힌 게 문제인 거잖아요. 원래는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도 같이 내려오는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도 원유 공급이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물가가 내려오는 힘은 약하면서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는 힘은 커지게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 인하 둘 다 할 수도 없고 그저 전쟁이 일단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 내부에서도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인 거죠. 전쟁 초기에는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컸다면 지금은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로 무게가 반대로 실리고 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는 아예 금리 인상도 옵션에 있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 12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로 임기가 종료되고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가 시작되는데 이 새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변수가 될 겁니다. 위에서 말했던 세 가지 변수를 한번 연결해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고 물가가 더 오르면서 금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점점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냐고요? 지금 주가를 떠받치는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쟁이 결국 협상되겠지라는 기대감인 거죠. 도이치뱅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유가 충격에도 주식은 강세인 반면에 국채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손으로는 파티를 즐기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비상구 쪽 문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 속에서 한국 시장에서 좀 더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
지난주 5월 8, 9일 이틀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12조 원어치 순매도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은 1471원까지 급등했고요. 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보통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 자산부터 팔고 봅니다. 한국 같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 국가는 유가가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인 거죠. 국제금융센터가 이번 달 글로벌 리스크 워치에서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신규 리스크로 진입시켰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때와 완전히 같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으로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경고 신호인 거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어떻게 열리느냐, 합의가 나오면 유가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반대로 협상이 더 길어지면 6월에 현실화될 공급 부족이 유가를 더 밀어올리고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괴리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죠. 이미 들고 있던 주식이 크게 수익 중이라면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승은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가격도 싸다, 지금 가격엔 못 판다, 이 두 작용이 크니까 조정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반대로 어느 변수의 하락으로 기대가 몰리면 상승폭만큼 하락폭도 상당할 겁니다. 과거 코스피를 보면 몇 년 이상 강제 장기 투자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에 진입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거죠. 거시 경제를 공부하는 게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고 수익을 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20, 30년 투자할 거 시장 보는 눈을 길러야 여러 사이클을 버티면서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조급해하면서 변동성에 자산을 베팅하지 마시고 어떤 변수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시장을 유심히 한번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